저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주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미영이라는 여성 때문이었어요. 김미영은 45세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파트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불과 3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들은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저 고양이들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쓰레기통을 매일 뒤집어 놓고 가는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비원 박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의 쓰레기통은 매일 아침 뒤집혀 있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고양이들이 밤새 뒤적거린 흔적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매일 밥을 주니까 더 모여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미영 씨의 집은 102동 5층.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6시 그녀는 아파트 뒤편 공터에 고양이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고양이들을 데려와 돌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는 새벽 3시에 고양이들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기가 있는 집은 정말 힘들다니까요. 202동에 사는 정 씨의 말에 여러 주민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녀는 항상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고양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버린 생명인데 누군가는 돌봐야 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는 밤새 아파트를 울렸고 알레르기가 있는 주민들은 피부 발진으로 고통받기도 했죠. 주민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청결 문제와 소음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이터 근처에서 고양이 배설물을 밟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생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날 이후 미영 씨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동물보호단체는 오히려 미영 씨를 지지하며 TNR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하지만 미영 씨는 고양이들을 포획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고양이들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고양이들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 혼자서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고양이들은 계속 번식했고 아파트 단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특히 김영호 할아버지는 미영 씨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죠. 60세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원래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고양이 문제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양이 알레르기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 집 베란다에도 고양이가 들어와요.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살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김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미영 씨의 집과 같은 라인에 있어서 고양이들의 출몰이 특히 잦았죠. 또한 그는 최근에 천식 진단을 받아 더욱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어제는 밤새 기침을 해서 병원 응급실까지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양이 털이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까워요. 제대로 된 관리 없이 고양이들을 계속 늘리는 건 동물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203동에 사는 이주희 씨의 말에 여러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 씨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 씨,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으니 이제 대책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우선 밥 주는 장소를 지정하고 그 주변은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미영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니까 고양이들이 뒤지는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문제죠.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여기저기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매일 아침 청소하는 걸 보셨잖아요. 고양이들이 뒤집어 놓은 쓰레기통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현관 앞에 고양이 배설물이 있다는 주민도 있었고 아이가 고양이에게 핥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회의는 점점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중재에 나섰고 회의는 임시조치로 아파트 뒤편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이 결정에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건 고양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약한 고양이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미영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고양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파트 여러 곳에 밥그릇을 두고 다녔고 주민들이 치우면 다시 가져다 놓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 김영호 할아버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고양이 밥을 놓아두는 모습을 본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계속하면 고양이들은 끝없이 모여들 겁니다. 주민들 고통은 생각해 보셨소? 미영 씨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밥을 놓았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소. 적어도 대답은 해야 하지 않소? 그때였습니다. 미영 씨가 갑자기 일어나 김영호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양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버린 생명이에요. 할아버지는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시나요?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주변 주민들이 말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 경비실에는 계속해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 씨가 또 밥을 놓고 갔어요. 고양이들이 자동차 위에서 놀고 있어요.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결국 경비원들은 매일 고양이 문제로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미영 씨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공간의 무단 사용과 소음 유발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이 공문을 찢어버리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에는 미영 씨가 쓴 글이 붙었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고 주민들 사이의 분열도 깊어졌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죠. 사실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나둘 모여드는 고양이들을 보는 것. 그들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눈빛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김미영입니다. 45세,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고양이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런 별명이 싫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제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소중한 존재니까요. 모든 것이 3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파트 쓰레기장 근처에서 상자에 담긴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발견했어요. 어찌나 작고 여렸던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돌봐줄게. 당시 저는 그저 임시로 돌보다가 좋은 가정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들과 저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결국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점차 주변의 다른 길고양이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마른 고양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고양이,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의 고양이들. 그들을 보면 마치 제 상처가 투영된 것 같았습니다. 버려지고 외로운 존재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새로운 친구구나. 어디서 왔니? 검은 얼룩무늬의 새 고양이에게 말을 걸며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경계하던 아이도 배고픔에 조금씩 다가왔죠. 이런 순간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저를 노려보고 고양이들을 쫓아냅니다. 물론 그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죠. 미영 씨, 또 밥을 주는 거요?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잖소. 김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대화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그럼 당신 집에서만 키우시오.
왜 온 아파트가 고통받아야 하오? 김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할아버지, 제가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매일 밤낮으로 돌보고 아픈 아이들 병원 데려가고 밥 주고. 그런데 왜 자꾸 저만 탓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돌아섰죠. 하지만 저는 그날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10마리 넘게 모이던 고양이들이 겨우 3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얘들아, 다들 어디 갔니? 나비야, 호두야.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주차장 근처에서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제 손에서 자란 첫 번째 길고양이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입에 거품을 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나비야,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곧바로 나비를 안아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죠. 수의사는 나비의 상태를 살펴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것 같네요. 빨리 조치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독성 물질이라니. 설마 누군가 일부러. 살려주세요, 제발. 나비는 제 첫 번째 아이예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비는 결국 그날 저녁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제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나비를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김영호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딘가 불안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영 씨, 무슨 일 있소? 그 질문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 어제의 언쟁, 그리고 오늘 발견된 나비. 할아버지가 했죠? 고양이들에게 독을 놓은 거.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주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영호 할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매일 밤 자정까지 고양이들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보초를 서는 것도 모두 고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아이들을 해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주민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민 채팅방에서도 저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고 관리사무소에는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왔죠. 심지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고양이들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그들이 뭘 안다고. 저만큼 고양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고양이들을 데려가 원치 않는 곳에 보내려고 하죠. 절대 그럴 순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제 집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고양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 박성민입니다. 제가 이 단지에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처럼 복잡한 문제는 처음입니다. 김미영 씨와 고양이 문제로 온 아파트가 둘로 나뉘어 버렸거든요. 회장님, 이번 주민회의에서 꼭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203동에 사는 이주희 씨의 전화를 받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고양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회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김미영 씨가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가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되진 않죠. 며칠 전 김미영 씨는 김영호 할아버지가 고양이들에게 독약을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까지 불러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성민 씨, 이것 좀 봐보세요. 관리소장이 보여준 CCTV 영상에는 고양이가 주차된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틀거리며 나오다가 쓰러졌죠. 독약이 아니라
자동차 부동액이 새어 고양이가 그것을 핥아먹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고네요. 그러나 김미영 씨는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모든 주민들이 공모했다고 주장했죠.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김영호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양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장님이 오셨소? 들어오시오. 김영호 할아버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방충망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고양이들에게 독약을 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소? 알레르기가 있어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해칠 생각은 없소. 내가 CCTV까지 설치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오. 미영 씨가 늘 나를 의심하니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오. 할아버지는 창문 옆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 녹화된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만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저를 고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작년에도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내가 치었다고 주장했소. 결국 경찰 조사 결과 택배 차량이 실수로 친 것으로 밝혀졌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나를 범인으로 여기고 있소. 할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솔직해 보였어요. 이후 저는 다른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은 고양이 자체보다는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영 씨가 고양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어요. 백이동 주민 최지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미영 씨가 처음에는 중성화 수술도 시키고 관리도 잘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고양이 수가 너무 많아져서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만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상황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행동이 강박적으로 변해갔고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이상철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파트를 순찰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였죠. 회장님, 이 일이 시작된 건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처음에 미영 씨가 고양이 3마리를 데려왔을 때는 다들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또 주변의 길고양이들까지 모여들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죠. 혹시 미영 씨가 주장하는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것이 있나요? 이상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미영 씨는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 믿더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정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김미영 씨를 도왔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처음 미영 씨를 만났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길고양이들을 위해 자기 돈을 들여 중성화 수술도 시키고 아픈 아이들은 병원에도 데려갔으니까요. 정수연 씨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를 데려가려는 봉사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심지어 내가 데려간 고양이를 학대할 것이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죠. 결국 단체에서도 미영 씨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미영 씨의 집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정수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한번 가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1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고양이들의 상태도 좋지 않았죠. 일부는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고양이를 여러 번 치료했던 사람이었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오히려 동물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미영 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고양이를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돌보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두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수의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중간 어딘가에 있는 법이죠. 김미영 씨는 분명 고양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고양이가 아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가진 것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두면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양이들도, 미영 씨도, 주민들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김미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김미영 씨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미영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죠.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고양이 간식도 좀 가져왔어요. 제 손에 들린 고양이 간식 봉지를 보자 미영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하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말아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에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 배설물과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어요. 좁은 현관에도 고양이 2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죠.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청소를 못했네요. 들어오세요. 미영 씨의 안내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 곳곳에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소파 위, 텔레비전 옆, 창문가. 적어도 10마리는 되어 보였죠. 이 아이는 나비예요. 제일 처음 데려온 아이죠. 그리고 저기 있는 건 호두, 콩이, 미르. 아, 저기 숨어 있는 건 별이에요.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요. 미영 씨는 마치 자신의 자녀를 소개하듯 고양이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제 시선은 집안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었죠. 벽지는 곳곳이 긁혀 있었고 바닥에는 고양이 털이 수북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반쯤 치워진 배설물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다 이 집에서 사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아이들은 제 집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죠. 모두 합치면 25마리 정도 될 거예요. 25마리라니. 상상도 못했던 숫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마치 제 표정을 읽은 듯 말을 이었죠. 많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혼 후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를 살게 해줬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환경이 고양이들에게도 미영 씨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좀 둘러봐도 될까요? 미영 씨는 약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이어진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더 많은 고양이들을 발견했어요. 주방 싱크대 위, 냉장고 위, 심지어 가스레인지 옆에도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음식 그릇과 물그릇은 바닥 곳곳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일부는 비어 있었죠. 물은 자주 갈아주시나요? 아, 맞아요. 물을 갈아줘야 했는데. 미영 씨는 서둘러 물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채우는 동안 저는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방 2개가 더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방 안은 완전히 고양이들의 영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담요와 고양이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고양이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생 상태였죠. 고양이 배설물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어 공기가 전혀 순환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번째 방이었어요. 그곳에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 상자, 비닐봉지. 마치 창고와 같은 모습이었죠. 이건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는데 미영 씨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그건 고양이들 겨울집이에요. 추울 때 들어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제 눈에는 그저 위험천만한 환경으로 보였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고양이들이 물건에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후 다시 거실로 돌아와 미영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무릎으로 뛰어올랐고 저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끈적한 것이 묻었어요. 자세히 보니 고양이의 눈에 분비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 눈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병원에 데려가 보셨나요? 미영 씨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약을 구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고양이의 상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한 마리뿐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몇몇 고양이들은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았고 일부는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영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은 고양이들에게도 미영 씨에게도 좋지 않아 보여요. 너무 많은 고양이를 한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찾고 말했어요. 회장님도 저를 비난하러 오신 거네요. 모두 다 그래요. 내가 고양이들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아는 동물보호단체에서 TN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하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미영 씨의 고양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고양이를 데려갈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만 해주고 다시 돌려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은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도울 수 있고요. 미영 씨의 눈에 잠시 고민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해졌어요. 난 내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아픈 고양이들,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미영 씨. 이대로 두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을 나서며 말했지만 미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엇이 미영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와 고양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마음속에 무거운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집을 방문한 후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거나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두는 것도 옳지 않았죠. 결국 저는 과거에 미영 씨를 도왔던 사람들을 더 자세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의 친구들에서 활동하는 정수연 씨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수연 씨는 3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미영 씨요? 네, 잘 알죠. 작년까지 저희 단체와 함께 활동했었어요. 정수연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미영 씨가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요? 미영 씨가 단체 활동을 했었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주말마다 고양이 급식소 청소도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했죠. 미영 씨가 찾아낸 아픈 고양이들을 저희가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요. 정수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하더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양이들을 돌보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열정이 넘치는 줄만 알았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나요? 정수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미영 씨가 집에 고양이를 데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처음에는 3마리였어요. 다리가 부러진 아기 고양이, 눈병이 심한 고양이, 그리고 임신한 어미 고양이. 모두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었죠. 그럼 그때는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거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잘 돌봤어요. 매일 사진도 보내주고 건강 상태도 꼼꼼히 체크했죠. 하지만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또 다른 고양이들을 데려오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됐어요. 정수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는데 미영 씨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처음에는 방문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사료, 모래, 이불. 처음에는 단체에서 지원해드렸죠. 정수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 약값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고양이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방문을 요청하면 화를 내며 거절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본 상황과 일치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미영 씨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을 때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그런데 집안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미영 씨는 오히려 저희를 비난했어요. 비난이요? 네, 저희가 자기 고양이들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고양이들을 안락사시키려 한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영 씨는 저희 단체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정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완동물 관리 문제가 아니라 미영 씨의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미영 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영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미영 씨를 도와 고양이 돌보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교회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김영숙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죠. 언제부터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마도 고양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일 거예요.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미영이 집에 가서 고양이들 돌보는 것을 도와줬어요. 저도 몇 번 갔었죠. 그때만 해도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김영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사료나 모래를 사다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현금을 요구했어요. 고양이 치료비라면서요. 혹시 그 돈이 정말 고양이 치료에 쓰였는지 확인하셨나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내며 믿지 못하느냐고 따지곤 했죠. 그래서 점점 돕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특이한 행동은 없었나요? 글쎄요. 아, 맞아요. 미영이는 자기 계좌번호를 교회 단체 채팅방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고양이들을 위한 후원이라면서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하셨죠. 그 후로 미영이는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김영숙 씨의 말에 미영 씨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집착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미영 씨가 고양이들의 상태에 대해 물어볼 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 그건 정말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고양이 한 마리가 많이 아파 보인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비난하느냐면서요. 그 후로는 아무도 고양이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게 되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미영 씨는 고양이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고양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동물병원 수의사 이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고양이들을 여러 번 치료했던 사람이었죠. 미영 씨의 고양이들은 처음에는 상태가 괜찮았어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예방접종도 잘 마쳤죠. 하지만 점점 고양이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태호 수의사는 전문가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한 집에서 너무 많은 고양이를 키우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 위험도 크고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문제도 발생하죠. 특히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함께 있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미영 씨는 그런 조언을 잘 받아들였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가 처방한 약 대신 인터넷에서 찾은 민간요법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위험한 행동이죠. 이태호 수의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노아의 방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을 구조한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모으게 되는 거죠. 결국 본인도 동물들도 고통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서 고양이들을 중성화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일부는 입양 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러려면 미영 씨 스스로가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를 종합해보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 관리 문제가 아니라 미영 씨의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에게 고양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지영 선생님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드렸기에 선생님은 이미 어느 정도 맥락을 알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성민 씨. 들어와서 앉으세요. 깔끔한 진료실에 앉아 저는 미영 씨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 상태, 고양이들의 상태,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증언까지. 박지영 선생님은 꼼꼼히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보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어도 몇 가지 가능성이 보이네요. 박지영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행동은 동물 수집 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강박장애의 한 형태로 자신이 돌볼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모으게 되는 증상이에요. 보통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죠. 미영 씨의 경우 이혼 후 우울감과 소외감을 느꼈을 테고 고양이들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었을 거예요. 박지영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의 행동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병적 수집입니다. 집에 물건이 쌓여 있다고 하셨죠? 이것도 강박적인 행동의 일종입니다. 감정적 안정을 위해 물건을 모으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박지영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미영 씨는 지금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고양이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제안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먼저 고양이 한두 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도와드리겠다고 제안해보세요. 거부감이 적은 제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영 씨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영 씨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보세요. 하지만 이것도 강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천천히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박지영 선생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수의사와 동물행동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윤서 수의사는 길고양이 구조와 관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성민 씨. 상황은 전화로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김윤서 수의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녀의 진료실에는 구조된 고양이들의 사진이 벽에 가득했어요. 수의사님, 미영 씨의 고양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아파 보였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은 고양이가 좁은 공간에 있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아져요. 이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김윤서 수의사는 전문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고양이들 중에는 중성화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스프레이 행동, 공격성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원치 않는 번식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모든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있는지, 만성 질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고양이를 중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체수 관리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김윤서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개선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고양이 수를 줄이고 남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다뤄봤어요.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고양이를 데려가려 하면 반발만 살 뿐이에요. 먼저 가장 아픈 아이들부터 치료하고 점차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김윤서 수의사의 말씀이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차근차근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동물 행동 전문가 정민우 씨였습니다. 그는 특히 고양이 행동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었죠. 박성민 씨가 설명해 주신 상황은 고양이 호딩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고양이들은 심각한 행동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정민우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고양이가 있으면 자원 경쟁이 심해집니다. 음식, 물, 화장실, 휴식 공간. 이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해야 하니까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숨어 지내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고양이들은 다시 사회화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고양이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적절한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면 대부분은 정상적인 행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스트레스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정민우 씨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만약 개입이 시작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화장실, 충분한 음식과 물, 그리고 숨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두 들은 후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미영 씨의 협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다음 날 저는 동물보호단체 고양이와 함께의 대표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 단체는 TNR 포획 중성화 방사 프로그램과 고양이 입양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박성민 씨, 미영 씨의 상황은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다뤄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미영 씨가 우리를 적이 아닌 동맹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작은 도움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료나 모래를 정기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허락해 주셔야 하죠. 그래야 고양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수진 씨의 제안은 실용적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고양이부터 치료해드리겠다고 제안해보세요. 치료 후에는 반드시 돌려드리고요. 이렇게 점차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이수진 씨는 계속해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일부 고양이들은 입양 보내는 것이 좋다고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강요해서는 안 돼요. 미영 씨 스스로가 결정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니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영 씨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영 씨의 동생 김미선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는 42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미영 씨보다 3살 어렸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미선 씨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언니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네요. 가족 문제를 외부인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선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영 씨를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찾아뵌 거예요.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는 원래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유치원 교사로 일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죠. 성격도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고요. 미선 씨의 눈에는 언니를 생각하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결혼 후에 바뀌었어요. 언니가 만난 남자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결혼 후에 본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언어적, 정서적 학대가 심했습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남편은 언니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했고
무능하다고 계속 말했죠. 결국 언니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완전히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영 씨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언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거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죠. 그때 고양이들을 만난 건가요? 네, 그래요. 어느 날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고양이 새끼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임시로 돌보다가 좋은 가정을 찾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미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언니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언니가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오랜만에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다시 바깥 활동도 하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들은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 키우는 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언제부터 상황이 달라졌나요?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고양이가 5마리쯤 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언니 집에 방문했을 때 집 안냄새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니의 행동도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고양이들을 해칠 거라며 항상 불안해했죠. 혹시 가족들이 개입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나요? 물론이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우리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양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는 몇 주 동안 연락을 끊기도 했죠. 미선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부모님까지 함께 언니를 찾아갔죠. 그런데 언니는 우리를 문 앞에서 돌려보냈어요. 내 고양이들을 빼앗으려고 왔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본 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언니가 아니었어요.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지금 언니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영 씨의 행동이 점점 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고양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구원자나 다름없었던 거죠. 혹시 미영 씨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혼 직후에 잠시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죠. 언니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미영 씨의 상황이 단순히 고양이를 너무 많이 키우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적 상처와 연결된 복잡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고양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영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선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에서의 학대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미영 씨에게는 그것이 고양이들인 거죠. 박지영 선생님은 전문가다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양이들은 미영 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제공합니다.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죠. 이것이 학대로 인해 손상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미영 씨에게 고양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존재들이죠. 내가 이 아이들을 구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녀의 자존감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영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미영 씨의 행동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미영 씨에게 필요한 것은 고양이 외에도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취미생활,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 다른 형태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박지영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이제 좀 더 명확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고양이와 미영 씨 모두를 돕기 위한 첫 단계를 떼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영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보호단체 고양이와 함께의 이수진 씨와 수의사 김윤서 씨를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방문하면 미영 씨가 놀랄 수 있으니 먼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 씨, 저 박성민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미영 씨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영양제를 좀 구했는데 혹시 받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오후 2시쯤 괜찮으실까요? 아,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혹시 함께 가도 될까요? 고양이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거절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고양이들을 데려가려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저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약속드립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이수진 씨와 김윤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의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미영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 사료, 영양제, 장난감,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모래까지 챙겨왔죠. 미영 씨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약속대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난번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거실은 조금 더 정리된 듯 했어요. 고양이들은 여전히 집 곳곳에 있었지만 일부 화장실통은 청소된 상태였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물보호단체 고양이와 함께의 이수진 씨, 그리고 수의사 김윤서 씨입니다. 두 분 다 고양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미영 씨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인사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이수진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고양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미영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와 인정을 받자 경계심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아픈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왔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픈 아이들 상태를 좀 봐드릴 수 있을까요? 김윤서 수의사의 제안에 미영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고 거기에는 눈에 분비물이 있는 고양이와 피부병이 있어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걱정돼요. 특히 이 아이는 며칠째 잘 먹지도 않고. 김윤서 수의사는 전문가다운 손길로 고양이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눈병이 있는 이 아이는 결막염이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피부 진균증이 있어요. 이것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사실 요즘 형편이 좀. 미영 씨의 말에 이수진 씨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단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어요. 이후 우리는 가져온 사료와 물품들을 전달했고 함께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기도 두려웠죠. 다들 내 고양이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미영 씨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 모두 공감했습니다. 아픈 고양이 두 마리는 치료를 위해 임시로 데려가기로 했고 미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치료 후에는 꼭 돌려주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첫 번째 방문은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약속대로 다시 미영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마친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갔죠. 미영 씨는 건강해진 고양이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영 씨를 방문했습니다. 조금씩 신뢰관계가 쌓여가는 듯 했어요. 미영 씨도 점차 우리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고 고양이들의 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미영 씨, 이제 몇몇 고양이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어떨까요? 더 이상 아기 고양이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이번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들 대부분이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미영 씨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었죠.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고양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일부 고양이들은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이 말에 미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반응이었어요. 안 돼요. 내 아이들을 데려갈 순 없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미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이수진 씨의 부드러운 말에도 미영 씨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아요. 처음부터 내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한 거고요. 미영 씨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우리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우리가 적이 된 것처럼 말이죠. 미영 씨,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미영 씨와 고양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말에 미영 씨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친절한 척하다가 결국 내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미영 씨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미영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저 나가세요. 당장.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날은 물러나기로 했어요. 나가면서도 미영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이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미영 씨에게 고양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존재니까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녀도 고양이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 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미영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변에 있던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회장님. 아까 미영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요. 이웃이 119에 신고했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탈진 상태라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대요. 미영 씨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던 걸까? 너무 성급하게 입양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을까? 후회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미영 씨의 집에 남겨진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미리 받아두었던 열쇠로 집에 들어가 보니 고양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어요. 먹이통과 물그릇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즉시 이수진 씨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환경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미영 씨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영 씨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에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미영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변했어요. 회장님, 제 고양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미영 씨의 첫마디는 역시 고양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얼마나 고양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수진 씨와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어요. 모두 안전합니다. 미영 씨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데려가지 않을 거죠? 약속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미영 씨에게도 고양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미영 씨가 이렇게 쓰러지면 고양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미영 씨의 눈에 갈등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미영 씨가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었거든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아요. 미영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저희가 고양이들을 돌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미영 씨와 함께 고양이들의 미래를 계획해봐요. 어떤 결정이든 미영 씨의 의견을 존중할 거예요. 약속합니다.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단순한 신체적 탈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교대로 미영 씨의 고양이들을 돌봤습니다. 이수진 씨와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방문하여 밥을 주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했죠. 미영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미영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고양이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그녀의 첫 질문은 고양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이것 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고양이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나비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호두도. 미영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진 속 고양이들은 건강해 보였고 일부는 새 장난감과 놀고 있었어요. 미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미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영 씨가 병원에 계신 동안 저희가 집을 조금 정리했어요. 청소도 하고 고양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더 잘 꾸몄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많은 고양이들을 한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미영 씨의 표정이 조금 경직되었지만 이전과 달리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영 씨가 돌볼 수 있는 적정수의 고양이를 정하고 나머지는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거죠. 물론 시간을 두고 천천히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보낼지 제가 결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모든 결정은 미영 씨가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숫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고양이들의 건강과 행복도 고려해 주세요. 미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 미영 씨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양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했던 거죠. 미영 씨,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 같았어요. 깨달음과 수용의 눈물이었죠. 5마리만 남겨도 될까요? 제일 오래 함께한 아이들이요. 미영 씨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마리라면 미영 씨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숫자였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스스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좋은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입양 과정을 철저히 심사해서 정말 좋은 가정에만 보낼 거예요. 미영 씨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큰 진전이었어요. 다음 날 미영 씨는 예정대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깨끗해진 환경에 놀라워했습니다. 고양이들도 건강해 보였고 일부는 새 장난감과 놀고 있었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미영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수진 씨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한 덕분에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워볼까요? 우리는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미영 씨가 남기고 싶은 5마리의 고양이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둘째, 나머지 고양이들은 단계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셋째, 모든 고양이들의 건강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미영 씨를 위한 제안이에요.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상과 달리 미영 씨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양이들에게 집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영 씨의 자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큰 발전이었어요. 6개월 후 미영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마리의 고양이만 남았고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집 안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고양이들은 모두 좋은 가정을 찾았습니다. 미영 씨는 매달 한 번씩 입양된 고양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미영 씨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또한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고양이 중성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새로운 자부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셔서. 어느 날 미영 씨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온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씨가 변화하기로 결심한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제 고양이들도 저도 불행해졌을 거예요. 미영 씨의 말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미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미영 씨는 매주 한 번씩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어두운 시기가 있고 때로는 그 어둠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과 자신의 변화 의지가 만날 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영 씨를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영 씨는 고양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